네, 오늘 포인트 강좌 올려드릴 거는요. 이동평균선 매매 기초입니다. 기초. 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하지? 좀 엘리어트 파동을 좀 보고 하셨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물려서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월봉이거든요. 월봉.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에서 가장 큰 차트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연봉을 좀 볼까요? 연봉이 안 나오나? 연봉은 안 나오네요. 그쵸?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USD 연, 연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규모는 달봉입니다. 그렇죠? 얘가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뭐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일레트 파동에서 막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그냥 이 월봉의 규모에서 우리가 언제 매수를 노려야 하는지라는 부분에서 가장 좀 능력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구간들, 그죠? 우리가 이평 타고 쭉 올라간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노리겠죠. 물론 여기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할게요. 여기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래가 이게 이제 일종의 개미 털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수급이 더 많았다는 거지. 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거래가 제일 많았죠. 여기 위험한 겁니다. 여기 거래가 터졌죠. 물량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터져 나가는 거 손절 물량이.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가 곧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여기가 거래가 많죠. 거래가 엄청 많죠. 여기 지금 봐봐요. 거래가 엄청 많죠. 여기 거래량이 많았고 여기 거래가 많았거든요. 여기 애들이 여기 털렸다고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애들 여기서 털렸고 물량이 전환이 되어서 여기 물량 여기서 상당수 정산이 되었고 정산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갔다가 여기서 물량을 일부 받아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부 받아내었다.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좀 그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나빠질 것 아니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한 조금 좀 불편한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일반 대중의 다수들은 이때 거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은 반대로 한단 말이야. 뭐 일부 물려 있을 줄 알아 걔들은 모아갈 줄도 알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거 현재 시위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네.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런 거래량이 조금 수렴이 좀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때쯤 이때쯤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거래량 이 거래량가 이제 뚫릴 때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라는 건데 이동 평균선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아래에서 위로 뚫을 때 매수를 합니다. 골봉 가지고 매수를 넣을 때는 언제죠? 여러분들이 정말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월봉상 매수를 노려야 될 시기는 이때였습니다. 네. 스토캐스틱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언제였죠? 이때였어. 이때는 더 좋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 이때였어요. 월봉상. 그죠? 스토캐스틱의 다이버전스와 누워있는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내에서 올린 이 시점. 이때가 매수 타점. 손실을 여기다 주더라도 이때가 유리한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어, 이런 데가 반등 타점입니다.
지금 10월평이잖아요. 그죠? 거의 1년, 12월평 아마 요 밑에 살짝 있을 겁니다. 1년치니까. 한번 넣어볼까 심심한데. 아, 이거는 못 넣겠구나. 12월평 이쯤 있을 겁니다. 1년 평균. 그래서 이런 데서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60개월 평균이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고 이 상승 되고 있는 큰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큰 영역대 이동 평균. 그럼 지금은 차라리 매수가 맞겠죠. 왜냐면 10월평 역시나 이게 1년치거든요. 얘가 거의 1년치가 요 밑에 있을 겁니다. 요 밑에 요 정도 12월평 정도 확인해 볼까 원화로 달러 좀 다르려나? 요 정도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평균 가격이에요. 죄송하지만 1년 이내에 매매한 사람들 거의 다 손해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들 반등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데서 사왔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아니 여기가 더 나아요. 차라리 이때보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 올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는 오면 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2년 정도 추상승을 타고 있던 평균 가격이 따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 이 자리가 또 뭐가 있어요. 추세가 하나.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20월평. 약 그 2년 정도, 2년 추세선이죠. 60월평은 5년 추세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5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5년 정도 뒤에, 여기서 5년 하면 얼마, 24년 정도 되나? 23년, 24년 정도가 이 자리, 이 추세를 많은 막닥들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니. 대략적으로. 좀 더 줄여보도록 하죠. 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다? 자, 단기 입평이 누워있는 장기 입평을 돌파하려 할 때 이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이버스 동반됐을 때 그리고 앞에 거래량 터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역헤드 숄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 동반됐죠?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게 투매입니다. 이런 게 공포예요. 이게 물량 털리는 거예요.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왜? 게다가 앞전에 우리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신 분들 1, 2, 3, 4, 5파가 깔끔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묻지마 매수 노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7, 8, 6 조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쵸? 요 자리. 여기 상당히 거래가 많이 들어오긴 했죠.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근데 반등 추세가 조금 암화와서 나중에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비트코인이 3,000분 원부터인데 조금 하나는 조금 소극적으로 볼게요. 만약 2,500만 원대가 오게 되면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반등할 거예요. 거의 중립 많이 하면서 반등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 작은 반등을 움직이는 게 맞겠죠. 뭐야? 죄송합니다. 뭡니까? 광고 때문이구나. 이런 부분들 장기평 단기로 뚫을 때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고 원래 이동평균선에 그게 아니라면 이 상승하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 맞을 때 이때가 더 나아요. 차라리 제발 이렇게 돌파돼서 막 5위평, 2위평 막 벌어져가지고 올라가는 막 고지고대 올라가는 이쯤에서 사지 마세요. 여기도 사지 마세요. 무조건 눌림 오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12평 지지 받는 이 자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22평 지지 받는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00만 원에 대한 반등이 했던 것도 이거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물론 일목균형표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야. 그럼 지금 다음에는 매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지받는 거, 반등 매수를 노리는 자리가 여기 있겠죠, 그죠? 안 오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왔다가 구주고 보여서 이 평을 이렇게 눕히고 나중에 돌파하러 갈 때 이때가 저온 매수 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잔재히 잘못 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이 벌어져서 이렇게 막 각도를 크게 살 때는 이런 타점, 릴리트 파동 동일합니다. 타점을 잡으면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5위평이 좋냐, 12평이 좋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인 느낌적인 느낌만 좀 설명해 드리는 거야. 완전 초보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평이 다 펼치고지고 난 다음에 돌파할 때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조정파가 끝나고 임펄스가 시작된 요 시점과도 맞물리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몸속에 버무려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매에 대한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주식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코인에는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종목들 이제 조금 바닥을 좀 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거래가 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과거보다 거래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죠? 좀 나중에 요 구간, 요 스토캐스틱도 추세 봐지겠지만 요 추세가 있을 때쯤 그때쯤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죠. 스토캐스틱도 보세요. 그죠?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지금 이제 지지선은 없다, 그쵸? 안 보인다, 그쵸? 이제 뭐 장기 이통은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20일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눕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그림상으로 더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기 양봉점 한번 나오면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평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원칙이잖아. 그게 아니라면 깨지겠죠. 근데 이제 그 다 상위 차트로 봐야 되는 거잖아.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도 이만큼 벌었지 않느냐, 존박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최소한 유리할 때 찾는 거예요. 22평 지지받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죠. 그죠? 맞죠? 그래서 62평 지지받을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것 자체가요. 여기는 아마 42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요건 뭐 2평, 어떤 2평 탁탁 떨어지냐는 건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뭐 이것과 내돌림 따져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노력 오면 이때 사는 거예요. 40평 정도 있거든요. 이때 사는 거예요. 여기 120평 회죠. 여기서 이때 사는 거예요. 이게 나아요. 이게 확률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시기냐 이럴 때 막 고점에서 사서 엇박자 타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사서 빠지면 손절하고, 여기서 사서 빠지면 손절하고. 지금 여기서 사서 한쌤요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다시 살까요? 지금 뭐까지 간다, 24,000달러 간다고 하시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살고 24,000달러 가면 다시 살게요.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금은 완전 초보분들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을 좀 활용하는 그런 요령이었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얼마 전에 포인트 강좌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동평균선과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수요일이나 이런 좀 변동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안 되면 제가 다른 포인트 강좌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렇게 다른 강좌들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새벽이다 보니까. 아무튼 들어오신 분들 기운 내시고, 지금은 여기 간다 하더라도 손절을 못해요. 죄송하지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업보예요. 이 자리는 만약 이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 진짜 업보예요. 업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가 요때 차라리 사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산 만큼 물량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1,000만 원 사셨다면 여기 1,000만 원 또 있으셔야 돼요. 대출은 하지 마세요. 대출 없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죄송하지만 5년 정도 보시면서. 아시겠죠? 악순환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너무 이렇게 여기서 막 물타기 하다가 진짜 자살 막 하고 막 파업하면서 파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막 희망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최악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산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순한 지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타점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꼬여 있을 때, 옆으로 쫙 누워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추세를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고요. 상방을 가다 하방을 가다 이때 터지면 그냥 크게 터질 겁니다. 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산돼서 다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 그러니까 제초에 여기서 100을 투자했다는, 저는 여기서는 30에서 50밖에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역피라미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100을 넣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1000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와, 100만 원 넣었더니 막 1000만 원 되고 뭐 2천만 원이 돼요. 돈 많이 버네. 근데 이때 1억 넣었어. 지금이라도 넣어라 하면서 막 인성을 잃고 딱 넣게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약속하셔야 돼요.
오브스는 물리신 분들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물리신 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소액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아주 소액이라면 그냥 날려도 보세요. 저도 지금 잡주향이 물려가지고 어, 돈 100만 원 넣어놨던 게 지금 50만 원 날라갔던데 나도 내비둘라고요. 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어쩌겠습니까? 저도 뭐 전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 이 원칙만 지켜주세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평이 눕고 이 추세를 이 대각 추세를 돌파한 이 타이밍 노리시는 거예요. 항상요. 지금 아주 작은 흐름에서 그 작은 추세 돌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작은 흐름에서 하락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요. 들으면서 그쵸? 여기서 꿀꿀럭꿀럭 이렇게 정도? 이 정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손절 잡으셔야 돼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타점이기 때문에. 작은 타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방이 타이 된다면 어디 정도? 얘랑 비교해서 1대1 정도 해서 24,000달러 전후. 그죠? 24,000, 차이트한 28,000 밑으로 또 타점을 다 잡으시면 되겠죠. 그때는 좀 규모가 크니까 반등도 좀 클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리가 좀 이해가 전달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새로 오신 분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발산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수렴돼서 꼬여서 올라갈 때 이때가 좋은 타이밍 그리고 뭔가 지지선이 반전해 있을 때 그때 지지 반등 그런 거 노리는 그런 타이밍.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확한 타점이 조금 까다로우시다면 일목균형표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약간 정도 이탈은 상관없습니다. 약간 정도 이탈은 상관없고 42평 지지받고 있죠, 그렇죠? 42평 그리고 월봉, 자 월봉 상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월봉 12 한번 볼까요? 12 이거를 에디트 세팅에 12로 바꿔볼까요? 아마 1년이 딱 맞을 거야 거의 12잖아요 1년 약간 그냥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